뒤에 있는 내용은 우리 그 교재에서 수행 결과를 잘 설명해 놓은 것이니까 이제 수행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이 컴퓨터 없이도 공부하실 수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수행 팁을 263페이지에 있는 수행 팁을 읽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63페이지 수행 팁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매입의 유형은 말이죠. 51번 하고요. 53번 하고요. 54번 그리고 57번 카드 매입 범위에서만 출제가 된다는 거 하고요. 매입 전표 입력 시 상단부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이 하단의 분계 거래처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시험에서 하단 분계의 예금이나 카드 채권의 경우는 거래처를 반드시 상단에 있는 거래처하고 다르기 때문에 바뀌어져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예금 같으면 자동으로 안 바뀌거든요. 카드는 카드 분계하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근데 카드 거래인데 혼합 분계하면 자동으로 안 바뀝니다. 그럼 수동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예금의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 같은 예금 계정 과목의 경우는 무슨 분계를 해도 밑에 거래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반드시 고치고 가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64쪽에 가면은 우리가 그동안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을 했는데,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는 이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한 입력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한 서류들이 있을 텐데 그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입력한 그런 유형 내에서는 이런 서류들만 챙겨보면 됩니다. 첫째, 세금계산서 합계표. 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건 말 그대로 매입과 매출에 해당이 될 텐데, 매입 매출 모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출에서 어느 유형을 입력했냐면 11번 과세 매출하고 여기 12번 영세 매출은 사실 입력 안 했어요. 12번 영세 매출이라는 게 세금계산서가 있는 영세가 뭐예요? 수출이라는 거죠. 수출은 직접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국내 업체끼리의 그 영세율 거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이 12번 유형이 출제는 안 됩니다만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출과 관련된 거래는 11번과 12번이 집계가 되고, 우리는 지금 11번 입력한 건수가 몇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입과 관련된 유형의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는 것이 51번 과세매입, 52번 영세매입, 54번 불공매입, 55번 수입매입입니다. 이것이 세금계산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입력한 실적이 있는 것은 51번 과세매입, 54번 불공매입만 우리가 입력을 했었죠. 그러면 52번의 영세매입은 무엇이냐? 우리가 12번의 영세매출이 있었죠. 거기에 매입이 바로 52번 영세매입입니다. 우리가 매입자 입장이었을 때. 그러니까 구매 확인서라든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우리가 영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을 때, 그럴 때 52번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52번 영세매입으로 입력을 하는데, 우리 출제 범위가 아니어서 이거는 우리가 입력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수입매입. 55번 수입매입은 수입을 했는데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까요? 수입을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은 외국에 있는 업체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세관장이 있습니다. 세관장.
인천세관, 평택세관 이런 세관이 있죠. 예. 그래서 국내의 세관장이 수입을 우리 회사가 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앞으로 발행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하라고. 그래서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 이게 55번 수입 매입 세금 계산서입니다. 예. 그래서 수입하는 경우에 내가 수입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누가 발행하지? 세관장이 발행을 한다는 거죠. 내가 수입 물품이 500만 원짜리를 매입을 했다. 그러면 공급가액 500에 부가세 10% 50만 원을 세금 계산서를 세관장이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세관장이 발행하는 거 FAT 1급에서는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에서는 51번과 54번만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집계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이거는 면세죠. 그래서 매출에서는 13번, 그리고 매입에서는 53번 유형으로 입력한 계산서만 이 계산서 합계표로 모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우리가 발행한 거니까 신용카드로 매출한 거 17번 카드 과세 매출을 한 것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라고 하는 부속서류가 만들어져요. 우리는 조회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앞에 거는 발행집계표. 발행은 우리가 판매한 것이요, 전표를 수령했다는 것은 우리가 매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산 것들이죠. 그것이 다 57번 카드 과세입니다. 57번 카드 과세. 그래서 이 57번 카드 과세, 우리 회사 카드로 매입한 것들인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에 들어가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다 뭐예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 없는 자료는 이 안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라고 하는 부속서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54번 불공매입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들어가고 다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도 작성이 됩니다. 두 군데 들어가요. 예, 그래서 54번 불공제 매입, 이거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가서 조회해 보면 거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표 입력을 완성을 잘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여기 나오는 5가지의 부속서류가 전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조회함으로써 작성이 완료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부속서류고,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따로 있겠죠. 신고서는 다음에 지금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지금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행 내용을 따라서 부속서류 하나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1번. 자, 먼저 우리가 입력한 전표들이 전부 7월부터 9월에 해당되는 거래요. 7월부터 9월. 이 7월부터 9월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 과세 기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부속서류를 부가가치세 2기 예정 과세 기간인 이 기간으로 수행해라, 작성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수행 1번.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에 총 매수하고 총 공급가액이 얼마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면 돼요. 예,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기에 세금계산서 총 매수가 나오겠죠. 그것과 함께 공급가액과 세액도 보여집니다. 자, 한번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메뉴에 가시냐면은 부가가치세 1이라고 하는 요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첫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 신고서고 그 밑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있습니다. 네, 거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네, 기간을 입력하는데요. 7월부터 7 엔터 9월까지죠. 9 엔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에는 정기 신고가 있고 수정 신고가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기 신고를 선택을 해보세요. 엔터 치시면 정기 신고입니다. 그럼 수정 신고는 뭐냐? 정기 신고를 했는데 빠진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그게 수정 신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기 신고에 왔는데 지금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은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의 매수하고 공급가액이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매출 세금 계산서를 여기서 집계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매입 세금 계산서가 요 밑에가 매입 세금 계산서를 집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출에서 가서 보시면 돼요. 지금 커서가 어디 있냐면 매출에 전자의 합계, 소개에 와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전자 외는 뭐냐? 전자 외의 세금 계산서라는 얘기니까 그냥 세금 계산서는 여기에 집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출 자료 중에 그냥 세금 계산서는 한 건도 없었나 봐요. 예, 그래서 모두 5매가 전부 다 전자 세금 계산서였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 그 5매의 내역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코디나라 2매, 데일리룩 1매, 신사숙녀 1매, 멋쟁이 1매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모두 5매, 거래처로는 4개 거래처. 그래서 질문은 몇 매고 공급가액이냐 했으니까 5매의 공급가액은 1억 1천만 원이다. 네, 전기가 전원을 안 꽂았군요, 제가. 잠깐만요. 코드를 찾아보시. 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는 요령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상단에 매출 세금계산서, 하단에 매입 세금계산서가 정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전자와 전자외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집계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매입 쪽에는 전자외가 하나 있었죠. 네, 여기 매입에 와서 전자외 한 건이 어느 거래처인가 볼까요? 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조금 전에 현웅컴나라에 120만 원짜리 컴퓨터 매입할 때 그게 바로 전자가 아닌 종이 세금 계산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외로 집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전자란을 왜 표시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이 전자세금 계산서냐 전자외의 세금 계산서이냐. 국세청에서 그걸 알려달라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면은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잖아요. 전산 시스템으로. 종이 세금 계산서는 국세청으로 우편으로 보낼 수도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내줘야 돼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만약에 전자신고가 아니라 수기로 신고한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그대로 인쇄합니다. 수기로 신고할 때는
그러면 이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 것이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로 신고한다. 예, 전자로 신고한다라고 한다면 전자신고를 할 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런 것이 다 전자로 예, 디지털 상태로 전송이 일어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이 자동으로 된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러분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 닫아두시고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 거래처 수는 몇 개인가? 아까 거기서 볼 수 있었는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 거래처 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한번 세볼까요? 자, 다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셔가지고 7월부터 9월로 안 닫아도 되는데, 자,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 거래처 수는 몇 개일까요? 4개죠? 네, 매입이 요 밑에니까 거래처 수 4.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발급받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냐? 자, 아까는 거래처 수를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군요. 계산서. 그러면은 이제 뭐 계산서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아니라 말이죠. 자, 그러면 메뉴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닫으시고 바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밑에 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있어요. 자, 클릭하셔서 7월부터 9월로 정기로 조회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매입 전자계산서의 총 매수, 자, 여기 매입 계산서 그 중에 전자 매수는 한 매죠. 금액은 30만원. 요 한 매가 어느 거래처인가 볼까요? 미래교육원, FAT 교육 받은 거, 그 전자계산서로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전자계산서 발급받았었죠? 자, 그 다음에 수행 4번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매출거래처의 발행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거. 자, 그러면은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봐야 되겠죠? 계산서 합계표 밑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자, 클릭을 해볼까요? 그리고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입력을 하는데 전부 아직 공란이에요. 자, 조금 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자동으로 데이터가 불러와졌지만 이거는 수동인 것 같아요. 이 수동인 것은 상단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이 자동으로 안 되는 이런 양식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런 메뉴를 만나면 여기 상단을 잘 보세요. 불러오기라는 단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러오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일반 전표 및 매입 매출 전표에서 데이터를 읽으시겠습니까? 하고 나오죠? 이해해 줄까요? 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에 과세분 매출 16만 5천원 하고 여기 집계가 되죠? 과세분 매출 16만 5천원. 이게 뭐였냐면은 오상식인가 개인에게 그 남성용 바지 판매한 게 하나 있었어요. 17번 카과 매출로. 나중에 이제 우리 FAT 1급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요 밑에가 또 뭐가 이 세금계산서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요.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가 계산서 발급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래처가 있습니다. 오상식이라든가 개인 거래처는 자기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고 더 이상 증빙을 바라지를 않는데 법인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결제를 법인카드로 했는데 그래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동 발행되잖아요.
그런데 거래처에서 요구하기를 세금 계산서를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해줍니다. 세금 계산서.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신용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보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다든가 하여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반영이 되면은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느냐,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2번에 이런 말이 있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내역. 자, 계산서는 어차피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계산서까지 포함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했다. 이런 것은 여기에 집계가 자동으로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면 매출 유형을 잡을 때 51번 유형으로 입력하겠죠? 51번 유형으로 입력을 하면 돼요. 카드로 팔았으니까 17번 카과 매출이 아니냐? 항상 여러분은 유형을 선택을 할 때, 자,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원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도 했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은 이 증빙과 이 세금 계산서 증빙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면은 요 세금 계산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래 유형을 선택하실 때 매입 매출 전표 상단에서 카드과세 17번 이걸로 선택하지 마시고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달라는 거래처는 51번 11번 세금 계산서 매출 11번 매출로 여러분이 입력하시고 결제만 카드로 하면 돼요. 뒤에 분계해서 분계를 카드 분계로 하면은 여기에 세금 계산서 반영된 분이 별도로 집계가 되면서 신고가 이중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무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처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면서도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해줘도 됩니다. 해줘도 되는데 여러분이 전표를 입력할 때 유형을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11번 과세 매출로 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해 줬으니까. 그리고 결제는 분계는 카드 분계로 하시면 돼. 카드 분계로.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이와 같이 반영이 되면서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겁니다. 네. 매출이 이중으로 안 잡히게 돼요. 자, 우리는 신용카드로만 증빙을 발행한 거래가 남성용 바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에 집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작성을 해봤고요. 이걸 닫을 때 그냥 닫히면은 저장이 자동으로 된 거고요. 어떠한 메뉴는 닫을 때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보는 메뉴가 또 몇 개 있는데요. 그때는 예 해가지고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은 얼마냐 이랬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에 가야 돼요. 수령금액 가셔서 7월부터 9월을 입력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60만원짜리 잡혀있죠. 신용카드 매입이 60만원짜리가 있었어요. 밑에 보니까 현웅 컵나라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현웅 컵나라에서 마우스 광고 홍보용 목적으로 마우스 샀던 거 있습니다. 그게 카드로 매입을 했어요. 법인카드로.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증빙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한 거래니까 여기에 집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신용카드 매입에 관한 자료가 여기에 집계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자동 작성이 안 되더라. 조금 전에
발행 직계표처럼 그러면 여기 불러오기 누르시면 돼요. 불러오기. 지금은 불러오기 해도 똑같이 60만 원짜리 한 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 5번은 어떤 문제입니까?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 거래 중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그러면 불공제가 따로 집계되는 부속 서류가 있다 그랬죠. 네.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부속 서류를 클릭해 보세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자,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입력을 하면요. 예, 이와 같이 집계가 되는데 한 건은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고 해서 35만 원. 네. 또 한 건은 이건 액자 샀던 거예요. 액자를 구입하고 저기 했던 거 있죠? 세금 계산서 받은 거.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등 자동차 구입 비용. 그랜저 산 겁니다. 예,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 있죠? 이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만 그 불공제 사유별로 여기에 이게 따로 집계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속 서류들 우리가 5가지를 살펴봤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직계표,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예, 다음 시간에는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 서류가 아니라 요 신고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는 방법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